자, 밥을 먹고 왔습니다. 제가 밥을 먹고 왔습니다. 밥 먹기 전에 여러분들이랑 미생지신 그리고 미생진신에 관련된 본문 세 줄을 하면서 어떤 사건에 어떤 일에 대한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영상을 먼저 하나 볼 텐데요. 그 영상을 보시고 비슷한 얘기예요. 어떻게 봐야 할까? 사람의 보는 관점이나 기준에 따라 다르다라는 건데 이제 조금은 다른 영상을 제가 두 개를 편집을 해서 짜집기를 했습니다. 한번 영상부터 보고 시작하도록 하죠. 옛날에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네, 조이가 누구 처음 만날 때 네, 아이린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네. 왜? 예뻐가지고. 네. 예뻐가지고? 네. 아이린도 아이린이 좋아? 좋지. 아이린도 아이린이 예뻐? 그런 뭐 건잘 그냥 모르지. 저는 그냥 제가 좋아요. 그래? 조이는 조이가 언제부터 내가 좀 예쁘구나 이렇게 특별하게. 저요? 어. 네, 어렸을 때부터 좀 있었어요. 아, 예쁘구나, 이게. 자신감이. 네. 왜? 아니, 사람들이 예쁘다 해주시니까. 전 동네에서 제가 제일 예쁜 줄 알아요.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어허. 다 예뻐가지고. 그렇지. 아, 그렇지. 내가 정말 깨닫는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야, 더 그래서 예쁜 사람도 있구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야 내가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웃겼는데 네. 나와서 보니까 나보다 웃기는 놈이 더 많아? 그 기죽는 거야. 네. 나는 진짜 동네에서 얼굴이 제일 컸거든. 근데 여기 와보니까 너 있어? 여기서 제일 커 내가. 최고다, 그럼, 최고. 우물안 개구리. 우와, 꿀꿀아, 너 노래 정말 잘한다. 부럽다. 그렇지, 내가 제일이야. 나보다 더 노래 잘하는 돼지는, 아니, 동물은 없을걸. 꿀꿀. 쪼로롱 찍찍굴, 쪼로롱 찍찍굴, 쪼로롱 쪼로롱 찍찍굴. 정말 잘한다, 정말 잘한다. 넌 목소리야. 목소리야. 세상에, 꿀꿀이는 상대도 안 되겠어. 그러게 말이야. 쪼로롱. 뭐야, 내가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니. 꿀꿀. 수리수리 속담. 우물안 개구리. 세상 넓은 줄 모르고 자신이 제일 잘난 줄 아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야. 자, 이 속담 들어보셨죠? 우물안 사람을 이르는 개구리라는 속담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번 7단원 소단원 제목이 어떻게 봐야 할까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도 조금은 다른 버전으로 어떻게 보는 걸까? 어떻게 보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이제 그거가 관련된 성어가 바로 이 두 번째 성어입니다. 음으로 읽으면 좌정관천,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긴 하는데 이것과 이제 유사한 성어가 하나가 더 있죠. 정중지휘와 비슷한 뜻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좌정관청 뒤에 할 거니까 이거부터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좌정관천. 글자가 다 하는 글자가 아니네요. 자, 요 좌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좌식 문화잖아요. 좌식. 앉는 게 주인 문화. 앉는 게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게 바로 좌식입니다. 좌. 그래서 우리가 앉는 거를 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 우물 정자는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도 그러나요? 핸드폰 키패드를 열면서 7, 8, 9하고 0이 여기 있고 이게 여기 있나요? 이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죠? 그렇죠? 이제 이걸 샵이라고 이걸 이제 우물 정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글자가 이 우물 정자입니다. 이제 우물이 보통 여러분들 우물이라고 들어봤을라나?
모르죠 여러분들이 우물. 옛날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땅이고, 여러분 땅 아래 파면은 물 지하수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사람이 여기 있는데, 여기 사람이 있지만 여기 흘러가는 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을 깊게 파면 이 물과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물이 이렇게 가득 차오르는데요. 바로 그 물을 먹기 위해서 옛날 수도가 없으니까, 상수도가 없으니까 그 대신에 지하수를 해가지고 이걸 바로 우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면 위에서 보면 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물이 이렇게 흘러다니고, 여기다가 이제 구멍이 이제 깊게 파져 있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떨어지지 말라 이렇게 벽을 쌓아놓고, 바로 그게 우물정입니다. 세 번째 글자는 볼관자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볼시 기억하십니까? 볼시? 이거?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볼시자가, 보다라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뭐 살필찰 이런 것도 있고, 관자도 있고. 이 보다는 약간 의식적으로 보다라는 게 깔려 있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보다. 그래서 관찰하다의 관이 바로 이 볼관자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아니까. 그러면 직역을 해볼까요? 순서로 써놨으니까 그대로 음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우물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앉아 하늘을 보다. 이건 직역이나 의역이나 똑같습니다. 우물에 앉아 있다라는 건 우물 속에서 하늘을 보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물은 깊게, 땅 깊게 파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우물 안에서 위를 보면요, 뭐밖에 안 보입니까? 요만큼밖에 안 보여요. 하늘이 이따만큼 있는데 요만큼밖에 안 보입니다. 라는 건 뭔 소릴까요? 우물 속에서 하늘을 보다. 여러분들 지금 손으로 이렇게 망원경처럼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 롤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두 눈을 이렇게 가려보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평소 보는 시야보다 훨씬 더 좁게 보일 겁니다. 그쵸? 해봤죠 지금?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넓은 시선에서 볼 수 있는 이 전체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가 조그마한 시선으로 요만큼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 좌정관천이란 건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좋은 의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전체적인 걸 다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요만큼만 보고 하는 걸 수도 있고, 반대로 이 전체적인 게 있는데 요것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부정적인 뜻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둘 다 맞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성어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정중지화입니다. 정중지화. 똑같은 말이에요. 우물 가운데의 개구리. 아까 전에 이제 없었던 개구리가 여기 생겼죠. 굳이 제가 해석을 하지 않아도 아실 테지만 그래도 쓰겠습니다. 우물 가운데, 어디서 나오면 1번은 뭐뭐의 뭐뭐, 그리고 그것이라고 했죠. 이거는 그것일까 을까 의죠. 개구리. 우물 가운데의 개구리.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자, 우물이 이렇게 있고 개구리가 어떻게 그리면 될까? 개구리가 이렇게 있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비슷했다 이번에. 이거 PPT라서. 자, 이렇게 개구리가 있습니다. 나 개굴. 이 개구리가 우물에서 이렇게 봅니다. 그럼 시야가 이 우물의 이 범위만큼만 보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넓은 하늘을 볼 수가 없겠죠. 그래놓고 나는 개구리가 얘기를 합니다. 난 하늘을 다 봤어. 정중지화는 장자의 추세편에 나오는 성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장자라는 인물에 대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우물이라는 이 조그만한 정이죠. 우물정. 우물이라는 공간에 사로잡혀 있는 개구리에게는 드넓은 바다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다. 왜? 개구리의 월드, 세계는
뭐가 전부니까? 우물이니까. 조그만한 우물이 개구리의 전체라는 소리예요. 그런 뜻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소견이나 견문이 몹시 좁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게 제일 많이 써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씁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소견이나 견문이 몹시 좁은 사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시험 점수가 10점이 나왔어요. 100점 만점에. 그럼 나중에 커서 중학생한테 내가 어른이 된 다음에 학생들이 다 그런 거야. 야, 중학교 때 시험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10점밖에 안 나와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자신이 생각하는 소견, 경험, 견문이 몹시 좁은데 이거밖에 몰라. 왜? 나는 이거밖에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정중지화, 우물한 개구리라고 해서 낮춰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 장자의 같은 편에서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우물안에 사는 개구리가 동해바다에 사는 자라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라가 이제 바다에 사니까 야 너는 그 우물안에 좁은데 사는데 불편하지 않니?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개구리가 나는 한 웅덩이의 물을 온통 혼자서 차지해서 마음대로 노는 즐거움이 굉장히 크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중지하라는 성어는요, 소견이 견문이 몹시 전문 사람은 의미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자기의 분수를 지켜 만족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뭐죠? 앰비셔스 어떻게 쓰죠? 어떻게 쓰죠? 앰비션이잖아요. 앰비셔스. 이렇게 쓰네요. 앰비셔스. 그래, 이게 왜 그렇게 생각이 안 났죠?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아니고 뭔가 큰 야망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즘 우리가 이런 말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죠. 그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럴 때 나중에 하고 싶은 거? 그거 장래희망을 조사하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뭘 것 같습니까? 맞춰보세요 한번. 제일 많이 나오는 거 1번 대통령입니다. 뻥같이? 진짜입니다. 저 땐 그랬어요. 대통령. 두 번째 이거 비슷할 수도 있겠죠. 과학자. 그리고 뭐였지? 그런 거. 비행기 모르는 사람, 파일럿, 기장, 이런 거. 이런 게 되게 많은, 축구 선수 이런 건 당연히 많았겠지만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1번 공무원, 2번 회사원, 3번 유튜버가 1등인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넓게 크게 야망을 가진다는 건, 야망이나 꿈이 크면요 모두 큽니까? 그만큼 실패했을 때 좌절이나 실망감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반대급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엔 오히려 소소하게, 그래서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예전에는 큰 꿈이 좋은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중지화는 오히려 요즘 시대로 치면 두 번째 뜻인 제 분수를 지켜 만족할 줄 안다, 의 뜻으로 조금 더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면은 옛날에 만들어진 성어도 쓰임새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성어가 앞에 나오는 좌정관천이랑 정중지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가 됐겠죠? 그럼 다음 한 장만 밀어서
이거는 안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번 다음 문장에서 단어와 단어, 어구와 어구, 문장과 문장을 서로 이어주는 접속할 역할을 하는 한자를 써보자. 이거는 안 봐도 풀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배운 접속사가 뭐가 있었지? 그치? 이거 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 그리고 말이을 이 7단원의 학습 목표 첫 번째 게 뭐였습니까? 뭐의 활용? 그렇죠, 말이을이겠죠. 그럼 당연히 문제도 안 봐도 풀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볼게요. 이상. 자, 여자가 불래, 그 썸녀가 오지 않고, 물이 이르렀어, 불어가지고 막 넘쳐서, 근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아서 그 기둥을 붙잡고 죽었다. 이거죠. 그래서 말이을이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다음 활동해보기. 아래 그림은 전쟁에서 50걸음을 도망간 명사가 100걸음을 도망간 명사를 비웃었다는 상황인 50보 100보를 나타낸 것이다. 이 상황에서 50걸음을 걸어간 명사가 100걸음을 도망간 명사를 비웃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써봅시다. 요게 보통은 본문으로 많이 나오는데 특이하게 활동해보기로 나왔습니다. 이 50보 100보는 진짜 많이 쓰는 거거든요. 50보 100보. 자, 이걸 누가 이렇게 했냐면요, 누굴 것 같습니까? 찍어보세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학자입니다. 그럼 공자는 맹자일 거 아니야? 맹자입니다. 맹자는 다음 단어에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라서 얘기를 길게 하진 않을 거고요. 맹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유학을 이어받아서 나름대로 정립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전국시대, 그 혼란한 시대를 정리하기 위해서 각 나라를 유랑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왕들, 제후들에게 본인의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예로 들어서 얘기한 게 바로 이 50보 100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픽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맹자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나라였지? 누구였죠? 양나라의 해왕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 그 사람한테도 본인이 생각하는 왕도 정치를 이제 패는 거 말고 이제 덕으로서 하는 왕도 정치를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양나라 해왕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되게 좋아했대. 전쟁, 싸우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 때도 내가 잘 아는 걸로 예를 들면 이해하기가 쉽잖아. 그래서 맹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왕이 전쟁을 좋아하시니까 제가 전쟁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떤 병사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전쟁에서 이제 패배를 했어요. 패배를 했으니까 뭐 죽는 거 아니면 도망가지 살 거 아니야. 그래서 막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run away. 막 도망가요. 막 도망가는데 여기 50걸음 도망간 애가 있고요. 그리고 100걸음 도망간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졌으니까 꽁지 빠지고 막 뛰어갈 거 아니야. 이렇게 막 뽕뽕뽕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얘는 되게 걸음이 빠른가 봐. 스피드가 업이고 스피드가 느린가 봐. 뭐 이제 스피드가 느리고 빠를 수도 있고 뭐 겁이 더 많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체력이 더 있다든지. 그래서 막 도망가는데 여기 50걸음 도망간 사람이 여기 100걸음이나 도망간 애한테 저놈은 100걸음이나 도망갔네 라고 비웃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왕이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이 얘를 비웃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럼 당연히 인간이니까 저게 뭐 둘 다 똑같이 도망간 건 똑같은 건데 왜 얘가 덜 도망가고 더 도망갔다고 해서 뭐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맹자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양해왕이, 양나라 해왕이 이렇게 먼저 맹자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대가 굉장히 유능하고 뛰어나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이 양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되게 성심성의껏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보살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굶주리거나 그 풍년이 아니고 흉년이 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의 음식을 막 옮겨주고 사람들도 옮겨주고 하고요. 반대로 여기가 힘들면 여기를 막 도와주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인구가 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인구라는 건 곧 전쟁에 필요한 그 전투력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맹자한테 왜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오지 않는 것일까요? 라고 물어봐서 답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럼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맹자가 왜 이 50보 100보 얘기를 했을까요?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그러니까 양나라 해양 입장에서는 나는 나름대로 이 백성들도 여기로 옮겨주고 먹을 것도 해가지고 나름대로 밸런스 형인 거야 말 그대로 밸런스 형인데 왜 우리나라를 선호하지 않는 걸까라고 했더니 맹자가 50보나 100보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50보 100보 예를 들었다는 건 이 양나라 해왕이 50보든 100보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양나라 해양이 어쨌든 잘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50보일까요? 100보일까요? 그렇죠. 50보라는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죠. 지금 도망가고 있는 애들 중에서 그나마 난 거야. 그게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칭찬도 아니고 욕도 아니죠. 욕에 가깝죠. 그렇죠? 또 똑같은 죄송합니다. 똑같은 놈이야 너든만 도망가 전쟁에 패도 도망가는 주제에 무슨 뭐 더 나쁘게 하는 걸 뭐 욕하고 있어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도망갔다라는 게 맹자가 비유하는 게 이거 다음 시간에 하긴 할 건데 패도 정치라는 겁니다. 패도 정치 제가 공자 얘기하면서 했죠. 사람들을 뭔가 무력으로서 억압으로서 누르는 게 패도입니다. 근데 이제 맹자가 추구하는 건 왕도 정치였어요. 왕도 정치는 덕으로서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감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학의 중점적인 그런 거죠. 그래서 야 너도 패도 정치로 하고 쟤도 패도 정치로 해. 대신 네가 좀 덜 패도할 뿐이지 둘 다 패도하는 건 똑같은데 누가 뭐 잘잘못을 따질 게 있어? 도토리 기재기 아니야? 라고 했던 게 바로 50보 100보입니다. 그래서 원래 50보 100보의 원래의 의미는 되게 부정적인 의미예요. 너나 얘나 똑같아 임마. 부정적인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너나 쟤나 같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도토리 키재기가 그러잖아요. 도토리 키재기를 좋은 거를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라고 얘기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야 너도 크고 쟤도 커 그래서 도토리 키재기야라고 하지 않죠? 너도 작고 얘도 작으니까 도토리 키재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50보 100보는 속담으로 바꾸면 도토리 키재기랑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50걸음을 도망가는 병사가 100걸음을 도망사를 비웃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써볼 수가 있겠죠. 자, 한번 각자 써보도록 하십시오. 자, 근데 의견을 쓰라는 건 여러분들 그냥 뭐 대놓고 그냥 안 된다 이렇게 쓰는 건 의견 제시가 아닌 거 알죠? 뭔가 의견을 제시한다는 건 뭐 반대하건 찬성하건 뭐 어떤 의견을 얘기한 다음에 그 근거를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한번 근거를 생각을 해볼까요? 백광물 공소를 자신의 의견을 써보자.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웃을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왜냐면 정도의 차이라는 건 무시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같은 범죄자예요. 두 명이 있습니다. A랑 B. A는요 동네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와 진짜 쌀 것 같아. 근데 바지에 싸는 것보단 그냥 안 보는 데다 싸는 게 낫잖아. 솔직히 너희들 생각해봐 인마. 지금 바지에다가 막 오줌을 지려가지고 막 질척질척하고 그거보다는 그냥 안 보이는 데서 싸는 게 낫잖아요. 오줌 싸다가 걸렸어. 그래서 얘는 그 범죄명이 노상방뇨야. 뭔가 폼이 안 나죠. 또 어쨌든 이것도 범죄입니다. B는 연쇄살인마입니다. 이유가 없어. 그냥 죽이고 싶어. 막 죽이면 즐거워. 그래서 막 50명을 죽였어. 똑같은 범죄자인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그렇죠? 이제 저희 예로 치면은 노상방뇨는 얘고 얘가 연쇄살인자가 됐죠. 어떻게 얘네 둘이 같을 수 있겠냐는 거야. 내 말은.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물론 어떤 기준, 그러니까 범죄자이냐 아니면 아니냐, 비범죄자이냐 를 기준으로 따지고 봤을 때는 물론 둘 다 잘못한 거긴 맞는데, 그래도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살살 때리는 거랑 세게 때리는 거랑은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강도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의 의견은.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비슷하다, 아니면 둘 다 똑같다, 얘가 더 잘못했다, 오히려 얘가 더 잘못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답은 없다라는 게 이번 7단원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7단원까지 해서